이 재고자산의 의의라고 그러긴 그렇고 목적이 뭡니까? 의의 혹은 목적, 정의라고도 얘기하죠. 뭐예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그쵸? 우리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혹은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1차 시험 때도 2차 시험 때도 재고자산의 정의를 묻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우리 나중에 투자부동산 가서 계정 재분류, 계정 대체 배울 텐데 그때 보면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뀌었다, 뭐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도 주지만 그냥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있었는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변경하였다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되니까 정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의 정도는 좋아요. 그럼 우리 결국 요 재고자산 계정을 공부하면 앞으로 이 심화반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지만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이 뜨고 그 계정들의 숫자가 얼마냐 결국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정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뜨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고죠. 그쵸? 기말 시점의 재고죠. 그리고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뜨는 매출 원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재고가 있고요. 단기 구입한 매입이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는 걸 뭐라 그러죠? 판매 가능 재고자산.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이 팔린 재고, 매출 원가와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 기말 재고로 배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팔린 재고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가고 안 팔린 재고는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요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린 재고와 안 팔린 재고로 배분하는 이 원가의 배분이 가장 포커스예요. 가장 포커스.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1차도 2차도 팔린 거랑 안 팔린 걸로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이 원가의 배분이 가장 포커스긴 한데 요거 말고도 이제 2차 때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주로 물어보지만 2차 때는 다양한 계정들을 물어보거든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계정을 조금만 얘기해보면 일단 매출 원가요. 우리 매출 원가에서 이익을 더하면 그게 뭐죠?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할까요? 매출 원가에서 매출 총 이익을 더하면 뭡니까? 그쵸. 그게 매출이죠. 매출 원가에서 매출 총 이익을 더하면 그게 매출이잖아요. 그쵸? 그럼 매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볼 건데 매출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어떤 매출과 어떤 매출이 있어요? 현금 매출이 있고요. 외상 매출이 있잖아요. 그쵸? 현금 받고 매출 잡는 게 있고 매출 채권 잡으면서 매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요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외상 매출과 관련해서 무슨 계정이 뜹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뜬다고요. 그래서 이 2차 시험 때는 재고자산 계정이라고 해서 재고자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매출채권 계정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매출채권도 물어봐요. 좀 이따 볼 거고. 매출채권. 그쵸? 그럼 나온 김에 매출채권 좀 정리해 보시면 매출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에 전기에 팔고 나서 아직 회수 못한 기초 매출채권이 있고요. 올해 외상으로 물건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채권이 늘어나겠죠? 매출채권이니까요. 회계처리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매출채권의 일생이.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 매출채권 없어지니까 회수하면 매출채권이 들겠죠. 또 언제 매출채권이 주나요?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그쵸? 대손이 확정돼. 매출채권을 진짜 못 받게 됐어. 그 매출채권 없어지면서 대손충당금 까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기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해야 기말 매출채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화반 때는 재고자산 T계정만 아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매출채권과 관련된 T계정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요거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또 얘기를 해보죠. 또 어떤 계정이 있을까요? 매입이 있죠. 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정이 있습니까? 매입 같은 경우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매입이랑 외상 매입이 있다고요. 그럼 외상 매입과 관련해서는 물건을 매입하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겨요? 매입 채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모두 알아야 돼. 외상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채무의 T 계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매입 채무의 T 계정을 보면 얘는 부채니까 어저께 정리했죠? 이쪽에 기초가 오게 되고 올해 추가로 외상 매입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생기니까 매입 채무가 늘어나요. 매입 채무는 언제 줍니까? 당연히 외상금을 갚으면 매입 채무가 줄겠죠. 현금 나가면서 매입 채무가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기말 매입 채무가 옵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2차 때 BS에 계상되는 매입 채무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정을 보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계정은 2차 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1차 때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매출총 이익률법을 물어보는 경우엔 여기서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매출총 이익률법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기본 강의 들으셨으니까 매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계정이 하나 더 나와야 돼. BS나 IAS 뭐가 나오면 될까? 뭐가 나오면 될까?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잖아요. 그쵸? 우리 매출원가 있고요. 뭐 있어요? 감모 있고 평가손실 있고 기말재고자산 있죠. 감모에 뭐 있어요? 감모에 정상감모랑 비정상감모가 있잖아. 정상감모는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 넣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비정상감모는 비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걔는 매출원가에 넣습니까? 영업의 비용이 원칙이에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IFRS는 비용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조건 보면 비정상감모를 기타 비용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타 비용도 있다고요. 그 1차와 2차의 차이를 여러분 말씀해 드린다면 1차 때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얘랑 얘만 나온다고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1차와 2차의 차이는 뭐냐면 내용이 심도있게 어려워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 아닌데 1차 때는 얘만 봤다면 2차 때는 이걸 다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좀 물어보는 게 범위가 확장되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의 지금 전체 구조를 봤어요.